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 수학입니다. 오늘은 중 1-1 양수와 음수, 이어서 유리수의 분류, 그리고 수직선의 일으키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와 음수,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한쪽이 어떤 값을 한다면 반대쪽은 또 다른 값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값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값이 바로 0이에요. 0보다 큰 수는 양수, 0보다 작은 수는 음수. 그래서 이 0을 원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이 되는 0의 값을 원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원점이라는 말의 뜻은 근원이 되는, 중심이 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의미의 원자인데, 영어로 오리진, 흔히 오리지널 하는 것도 이 오리진의 형용사형이겠죠. 요 O가 원점으로 표기합니다. 어쨌든 양수는 0보다 큰 수, 음수는 0보다 작은 수. 그리고 양수는 이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여서 나타내고, 음수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낸다.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겠죠.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 중에 양수와 음수를 각각 찾으시오. 우선 양수 찾아볼까요? 플러스 3, 플러스 1.7, 플러스 4분의 5. 이것이 양수겠죠? 당연합니다. 왜? 양의 부호 플러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양수, 음수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플러스 양의 부호를 붙이지만, 양수 같은 경우에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호 플러스는 생략합니다. 음수를 찾아볼까요? 음수도 역시 마찬가지 음의 부호. 간단하게 양수와 음수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 2번. 다음에 나타난 수를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즉 다시 말해서 양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음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해하고 표기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겠죠. 얻어지는 거, 많아지는 거, 커지는 거, 이런 것은 전부 양의 값이겠죠. 따라서 5,000원의 수입 플러스 5,000원. 반대로 3kg의 몸무게가 감소됐다. 마이너스 3. 3번 평균 기온 영하 55도의 남극. 영상은 플러스겠고 영하는 마이너스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5. 하늘의 높이가 1950m입니다. 해발. 따라서 플러스 1950. 5번 대극봉이 해저 수심 200m 이내에 얕고 평탄한 지형을 의미하는데, 해수면 아래로는 음의 값, 그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00. 0보다 5 작은 수, 0보다 5 큰 수는 플러스 5일 테니까 0보다 5 작은 수는 마이너스 5일 겁니다. 뭐 양수, 음수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수학이란 수를 다루는 겁니다. 즉 수가 공부하는 대상이고 제역이 다릅니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집니다. 이건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자릿수가 100의 단위, 1000의 단위, 만의 단위, 그리고 큰 수 이렇게 늘어났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것처럼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 더 추가로 첨부되어져서 유리수라는 수의 범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파악이 꼭 필요합니다.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안의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죠. 양의 정수란 자연수, 자연수가 왜 내추럴 넘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냐 하면 자연에 존재하는 사물의 개수를 표현하기 위한 수입니다. 따라서 자연에 없는 거 0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자연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 따라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쭉 나가겠죠. 즉 다시 말해서 양의 정수는
자연수와 동일한 겁니다. 양의 정수는 곧 자연수다.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예요.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될 수 있겠죠? 초등학교 때는 0과 양의 정수, 자연수를 다뤘었죠. 음의 정수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음의 정수예요. 두 번째,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우리도 많이 다뤘거든요. 1.3, 3분의 2, 10.7 등등. 그러나 초등학교 배운 것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도 양의 값만 다뤘어요. 중학교에서는 뭐도 다룬다? 음의 값도 다룰 수 있겠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초등학교 때는 반쪽만 배웠던 거죠. 중학교 올라와서 수가 확장된다는 의미는 음의 유리수를 다룬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서 비로소 유리수 전체를 다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유리수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리수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유리수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어설프죠? 근데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외워둬야 돼요. 외워둬야 돼요. 중요한 수학적 개념은 반드시 외워져 있어야 된다. 수학도 외우나요? 외웁니다. 암기, 외운다라는 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부모님도 계시다. 라는 얘기를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이미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외운다, 암기한다라는 말이 기억한다, 잊어먹지 않는다 라는 얘기와 다름이 있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암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수학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수학 용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성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첨가해서 왜 이렇게 엉성한 표현을 하냐면 우리도 조금만 지나면 마치 문자를 수처럼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정식으로는 문자를 사용하는 단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엉성한 표현을 하지만 이 이후에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문자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A분의 B, A와 B는 정수이고 A는 0이 아니다. 이런 수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의미는 똑같아요. 0이 아닌 정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의 꼴. 또 하나, 그렇다면 이 유리수와 분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고학년들도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중학교 1학년에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죠. 유리수는 지금처럼 수의 범위예요. 우리가 다루는 수의 일종의 종류라면 분수는 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0.2, 5분의 1, 2할, 20% 다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 중에 5분의 1은 수를 분모분의 분자의 꼴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수를 분모분의 분자의 꼴로 나타내는 것을 분수라고 합니다. 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죠.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입는 옷이 바뀔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또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민소매 옷을 입고 반바지를 입다가 어떤 때는 두터운 다운파카 거기다가 모자, 목도리, 장갑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착용하고 입는 옷은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수가 달라지지 않고 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수입니다. 혼동하면 안 되겠죠? 문제 1번. 아래의 수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찾으시오. 양의 정수. 이런 문제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문제이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양의 정수라고 그랬죠?
일단 정수 중에서 양수를 찾는 겁니다. 정수지만 음수 0, 7. 그 위에는 없어요. 이 마이너스 2분의 6도 마이너스 3이겠죠? 분수의 꼴로 나타냈지만 얘는 정수입니다. 음의 정수를 찾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내면 안 되나요? 맞아요. 마이너스 3으로 원래 나타내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조건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항상 제시된 꼴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수학 문제에 대한 답 표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주고요. 정수, 이제는 양수음수에 관계없이 모든 정수를 다 찾자. 마이너스 1, 0, 7, 마이너스 2분의 6. 이번에는 양의 유리수를 찾아보자. 양의 유리수 플러스 4.8, 7. 음의 유리수 마이너스 1, 또 음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6. 이번에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만 아니면 무조건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죠? 5분의 2 플러스 4.8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문제를 풀면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더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면 수의 분류에 대해서 세워지지가 않은 겁니다. 반드시 정확하고 명확하게 내가 눈에 팍팍 보일 정도로 공부를 해 놓아야 됩니다. 문제 2번. 두 유리수 마이너스 2분의 5와 3분의 1 사이에 있는 정수를 모두 구하시오. 초등학교 때도 수직선을 이용했는데 우리도 수직선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찾습니다. 다만 아직 중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수직선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수직선 없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수고 3분의 10은 3과 4 사이에 있는 수예요. 따라서 이 둘 사이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6개가 되겠죠. 이어서 수직선에 관련된 내용까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이란 직선 위의 기준이 되는 점 O를 정하여 이러한 기준이 되는 점 O를 가리켜 원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점에 0을 대응시키고 점 O는 알파벳 대문자 O를 쓰는 거고 당연히 얘는 0입니다. 0을 대응시키고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양수를 왼쪽으로 음수를 차례로 나타낸 직선. 즉 다시 말해서 수직선이란 수를 나타낸 직선입니다. 더 자세한 공부는 중3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겠지만 일단 우리는 수직선이란 수로 이루어진 직선이구나 라는 것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 영역이 오른쪽이 양수 그리고 왼쪽이 음수가 된다 그런 얘기겠죠? 문제를 풀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다음 수를 수직선 위에 점으로 나타내시오. 학생들이 처음에 수직선을 그리는 방법을 보통 보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것도 아주 크고 씩씩하게 마치 말뚝을 박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짝살짝 그 값을 파악하기 위한 표시만 하는 겁니다. 또 지금은 초보기 때문에 마치 모는 종이에다 도형을 그리듯이 칸을 정해줬어요. 처음에는 모는 종이에다 도형을 그리지만 익숙해지면 모는 종이 없이도 도형을 그려나갈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요 딱 가운데쯤 오겠죠? 여기가 이렇게 2등분 된 점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5일 거예요. 마이너스 1.5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보다는 크고 그 중앙에 이렇게 되는데 이 점이 마이너스 1.5일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1.5. 이번에는 양수 3분의 2는 양수는 파악을 잘하겠죠. 그래서 요게 다 길이가 같을 때 요 점이 3분의 2가 될 겁니다. 1은 나와 있고 2분의 5 역시 2와 3의 중점이 되겠죠. 익숙해지면 그냥 좌표를 나타내고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도 좌표를 나타내고 마이너스 1.5라고 쓰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 1, 3분의 2, 2.5 이렇게 나타나면 돼요. 선생님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다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정한 비율은 정해놓고 표시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초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아시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 됩니다. 문제 2번.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분의 5에 가장 가까운 정수와 4분의 11에 가장 가까운 정수. 마이너스 3분의 5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겠죠? 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6이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쪽에 가까이 있을까요? 마이너스 2쪽에 가까이 있을까요? 당연히 3등분한 값에 여기 존재하겠죠. 따라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2다. 이번에는 4분의 11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양수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 알고 있겠죠? 3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큰 수. 당연히 3에 가깝겠죠? 4등분한 것 중에 세 번째 요점일 거예요. 따라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3. 이미 초등학교 때 양의 유리수는 다뤄왔기 때문에 양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음수를 잘 파악하고 음수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반드시 음수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양수, 음수. 또 원점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 쪽으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수가 되고 큰 값이 될 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음수는 작은 값, 작은 수가 됩니다.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요. 음수만이 문제가 된다. 항상 음수에서 헷갈려하지 않도록 음수를 확실하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 수업의 연장으로 절대값 그리고 수의 대소관계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